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쓰게 될 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함수라는 친구는 이번에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초등학교 때 한번 배웠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은 나요? 대충? 근데 딱 보고 싶잖아.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함자가 상자 함자거든. 상자에 뭐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런 수의 개념을 함수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F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펑션이 같자고. 자, 여기 보면은 단어가 엄청 어려워. 함수 땡땡 해가지고 뭐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적혀있지? 고성씨 읽어보세요. 함수 x, y에 대한 x의 값이 변화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데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맞아, 읽어야지. y를 x의 함수로. 자, 항상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건 한글이다. 너네 특히 활용을 못해요. 한글을 못하는 거야. 한글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XY라는 친구를 이제 보기 시작했지 했는데, 이런 친구를 이름이 많아. 문자라는 표현도 쓰고 미지수라는 표현도 쓰고, 함수에서는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할 수 있는 수란 얘기야.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알고는 있자. 그럼 함수 뭐가 중요한가? 여기 들어가는 친구가 x고 여기 나오는 친구가 y야. 그러면 이 xy 관계 사이에 2를 더해줘라 라는 규칙이 있지. 맞지? 요렇게 어떤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 x에 1 나오면 y 얼마 나온다? 그러면 1과 3이 대응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건 고등학교 가서 중요해.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걸 언제 처음 봤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끄트머리에 정비례 반비례 본 거 기억나나? 그래서 왜 이렇게 점 찍어도 썼던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함수야. 근데 이때는 뭐 1, 2, 3, 4 한 개씩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수, 정수만 넣어서 점만 찍었지. 요거를 본격적으로 5만 대만 숫자 다 집어넣어서 배우는 게 함수다. 그 밑에 가면은 뭐 대표적인 함수에 예해가지고 요 표들이 너네가 뭐 요거 할 때 썼던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 문제만 선생님이 맞을 거예요. 지금 답은 적지 않도록 합니다. 자, 1-1번 중이가 저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상자에 과자 몇 개 들어있다고? 5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가 한 개만 있으면 과자 몇 개 있는 거? 상자 2개 있으면 과자 몇 개? 맞나요? 그래서 밑에 표도 그런 거 쓰는 거 연습시키죠. 뭘 이용해서? XY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맞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맞나? 맞네. 그러면 상자가 x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y는 얼마? x가 2일 때 y는 얼마? 10. x가 3일 때는 y 얼마? 15.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기는 안 나오는데 1학년 2학기 때 1,5점 찍고 2,10점 찍고 3,15점 찍은 거를 반비례라고 해서 배웠지. 이런 식으로 표를
넣으시면 되고 가로 2번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지 말하세요. x 정해지면 y가 한 개만 정해졌나요? 뭐 말인지 모르겠어? x가 1일 때 y 몇 개 나와? 아니 숫자가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뭐 5도 나오고 10도 나오면 2개 나오는 거잖아. 5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15도 나오면 3개 나오는 거잖아. x 한 개 딱 넣으니까 y 몇 개 나왔어요? 나왔지. 요게 중요한 함수였어. 상자에 한 개 넣었는데 자판기가 있잖아. 내가 버튼을 한 개 딱 눌렀는데 밑에 캔이 막 10개 나오면은 이 자판기 고장나. 그지? 그래서 하나의 x를 넣었을 때 하나의 y만 대응되어서 나온다. 대응되어서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지. 2일 때는 10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3일 때도 15 한 개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은 우리가 x 값이 정해진 y 값에 하나씩 정해지는지 말하세요. 정해진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바로 3번 y가 x의 함수인지 말하세요. 함수 맞나요? 요렇게 정해지면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6문제 중에 아닌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x 1인데 y는 2개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뒤에 넘어가 볼게요. 함수값.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y값 있잖아. 요 나오는 y값을 함수값이라 그래요. 물론 고등학교 때 이런 표현을 다시 이제 쓰기 시작할 때 보통 애들이 잘 기억 못해. 근데 이거는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함수값이 뭐예요? 그러면 y값. y값이 함수값. x 뭐 넣어서 나온 값.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을 굳이 쓰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한 상자에 과자 5개 들어있으니까 상자 개수에 5를 곱하면 과자 총 개수가 나죠. 맞지? 요렇게 소식을 써주면 우리가 이제 함수, 그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식이 나온 거고요. 자, 우리가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식을 모를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건 그냥 표현의 차이. y는 나온 값이지. fx라는 거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식을 써넣어도 되겠지. 라고 했을 때 x에 2 넣으면 y 얼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요렇게 적어주면 x가 2일 때 y값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y값 얼마? 요렇게 써주시면 요게 결국 함수값이다. 요게 함수값에 대한 표현이야. 자, 그래서 함수의 표현 막 이렇게 나오고 함수값 나오는데 밑에 4-1번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인공 한번 읽어보자. 자,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너네가 뭐라 그러지? 활용. 그래서 선생님 저는 활용을 잘 못해서. 그 다음 나온 얘기요. 선생님 저는 속력을 잘 못해서. 생각하세요, 생각. 김중희, 시속 5km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들려. 조금만 크게. 그러니까 좀 그 요것만 그냥 단순하게. 한 시간에 5km 간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2시간에는 몇 킬로가 되겠어? 3시간에는 이걸 생각해라. 우리 학원이나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뭐 집어넣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외우는 거로 많이 시키지. 모든 수학은 생각하시면 나오는 거야. 반드시 생각을 먼저 해야지. 공식을 먼저 외우고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나 성역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성역뿐만 아니라 100번역, 1000번역 같은 것도 계속 이어서 잘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유식한 표현으로 적으면 나중에 과학 같은 데선 이런 식으로 적어요. per hour 라고 했고 한 hour 영어하고 다르잖아요. 그지? 1시간에 5km 간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5시간 동안 30km 갔대요. 속력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1시간은 몇 킬로 간 거야? 6km. 어떻게 구했어?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분수적인 표현으로는 결국 이거지. 이걸 생각하시면 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는구나 를 알 수가 있단 말이지. 너네가 구할 때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보면 잘 구하는데 선생님 저는 속력 공식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있을 일은 아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너네 실생활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히나 이제 거리 관련된 걸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니 문제가 그렇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집에서 어디로? 도서관으로 가고 있어요. 활용 문제는 항상 스토리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 머릿속에서. 집에서 도서관에 가는데 몇 킬로야? 거리가. 거리를 가르쳐줬네. 10km. 그지? 거리를 가르쳐준 거야. 그지? 시속 X킬로로 달리면 Y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나는 공식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할 줄 알잖아. 맞아요. 시속 X킬로로 달리는데 Y 시간으로 달려서 10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뭐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이 XY 관계가 뭐냐? 결국 시속 X와 시간 Y, 시속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당연히 거리가 나오겠지. 이동만큼. 그런 개념이고, Y는 fx일 때 fx를 구하세요.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 우리가 거리는 10km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결국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가져다 쓴다면, 뭐 이거 나중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그렇지? 갖다가 쓴다면 얘가 속력, 그 다음에 얘가 시간, 얘가 거리,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어렵잖아.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뭐 Y가 시간이야. 맞나? 요게 걸린 시간이잖아. 그러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어 주면 시간이 나오겠구나.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요거는
뭐 이걸 넘겨줘서 또 똑같이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수학이에요. 물론 참고로 너네가 지금 배울 건 1차 함수라서 이렇게 생긴 함수 뒤에 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식 쓰는 거 연습시킨다고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fx를 구하세요. 그러면 답을 적을 때 fx는 x분의 10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얘만 적으면 안 돼요, 알겠지? 항상 fx는 이라 적든지 y는 이라 적어주셔야 돼. x는 5일 때 함수값을 구하세요. 그럼 x 5일 때 y값 얼마냐고 묻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럼 y값 얼마야? 요렇게 표시하시면 제일 잘 표시하신 게 되겠지. 맞나요? 좀 이따가 너네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요게 기본적인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뒤에 106페이지 자, 나중에 누가 야 함수가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될까? 한 개 넣어서 한 개 나오는 거요 라고 대답하면 제일 좋다. 그걸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 표현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1차 함수는 뭐냐? 1차가 뭔지 알죠? 몇 차? 2차. 몇 차? 3차. 이건 뭐라 불러요? 원래 지수라 불러요. 그럼 지수랑 차수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지수가 3, 얘는 지수가 2, 얘는 지수가 1인 거고 얘는 x의 1차, 얘는 x의 2차, 얘는 x의 3차. 요렇게 표현하는 게 지수와 차수의 차이점이야. 지수는 요 숫자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차수는 요 친구의 지수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 그래서 1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지수 중에서 제일 큰 친구가 얼마? 얘 없으면 1이잖아. 요 x의 지수 중에 제일 큰 친구가 1인 함수를 1차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요런 친구 1차 함수가 아닙니다. x가 분모에 가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얘는 2차잖아. 이게 2차 함수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긴 친구를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차 함수, 그래서 식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지, 노란색에. 이렇게 뭐 요 얘기도 나온 김에 할까? 이렇게 생기면 이름이, 저 친구 이름이 뭐야? 1차. 많아요, 이름이. 식, 다항식, 1차식, 뭐 다 답이지. 여기다가 는요 하면은 뭐라 그래? 1차 반정식.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차 부등식. 이렇게 돼 있으면 1차 함수다. 그치? 수학에서는 이런 사소한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문제가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1-1번 문제 잠깐 볼게요. 성우가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어쩌고 이렇게 돼있지. 괄호 1번 읽어보세요.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직사각형의 길이가 y. 직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하게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외우지만 말고 선생님은 귤 얘기 많이 하거든. 귤이 4개씩 3칸 쌓여있으면 총 몇 개? 12개. 왜? 4 곱하기 3. 결국 이게 넓이에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얼마래? 6. 세로는요? 얼마예요? 그래서 넓이를 y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럼 이 친구 관계식 만들어보자. y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겠지. 식 만들면 어렵진 않지.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1차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고성씨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남자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같이 겪고 있어. 중에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것만 쓰고 1차 함수인지 아닌지 말 안 하지 맨날. 문제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만들면 맨날 틀려요. 선생님은 성격이 괴팍해서 틀렸다 해놓고 왜 틀렸는지 잘 안 가르쳐줘. 물론 이제 2번, 3번, 4번 고쳐도 못하면은 가르쳐주긴 하는데 잘 안 가르쳐준단 말이야. 왜? 너네가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읽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나중에 시험 쳤을 때 너 기껏 계산 다 했어. 근데 1, 2, 3, 4, 5 중에 답이 없어. 멘탈 나가지. 그때 잘 찾아야 돼. 그런 것도 유의하도록 합시다. 문제 끝까지 잘 읽고 선생님이 틀렸다 그랬으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다시 보시는 거예요. 알겠지? 어쨌든 식을 예쁘게 세우는 거, 이 친구가 1차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이야기하는 게 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본격적으로 그리는데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저 뒤에 있는 기울기까지 한 번에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시험 수업이 끝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x가 1일 때 y 얼마예요? 5. x가 2일 때는 10. x가 3일 때는 15. x가 0일 때는 0.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거를 이때까지 배웠단 말이야. 이걸 함수에서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0일 때 y는 0이다 라는 친구를 이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할 때 요점 1은 뭐야? 거기 안 나와. 요점을 원점이라고 해요. O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 친구를 0,0이라고 표현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좌표평면 쓰는 걸 계속 배워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 친구 0 넣었을 때 0 나오지. 그러면 0,0이라는 점이 요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해요. 넣으면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x 0 넣었을 때 y 0 넣으면 성립하지. 1,5 역시나 넣으면 성립하죠. 2,10 역시 넣으면 성립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자, 우리가 이렇게 점 찍는 거를 정비로 반비례해서 배웠지. 맞죠? 이렇게 해서 점 찍는 거를 1학년 2학기 정비례 반비례해서 배운 거고 함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새로운 표현 익히셔야 되는 게 이 친구가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표현. 뭐? 요 점 넣으면 성립한다. 요게 너네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기본적인 정비례 관비례인데 함수는요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 0.1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0.1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0.5 나오겠지? 0.2 넣으면 0.2 넣으면 0.0점이야? 0.2 넣으면 1 나오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x에 무수히 많은 수를 넣을 수 있잖아. 그 친구들 넣은 거 다 되는 거를 다 점을 찍어보니까 어떻게 되더냐면 이렇게 선처럼 이씨 더럽게 못 그려 진짜. 이렇게 선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이 1차 함수는 요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요게 선생님 뭐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려서 그렇게 안 보이긴 한데 직선이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뭐 좌표는 다 했고 정비례 반비례해서 점 찍는 것까지는 다 해봤잖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러면 1차 함수에서 처음 배우는 거 첫 번째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모양으로 생겼다? 직선. 직선. 그리고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있지? 그럼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여기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그게 기본적인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두 점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 막 이런 데 나오는 거야. 뭐? 점 아무거나 두 개 찍어놓고 찍 끄으면 그래프가 된다. 이 친구 그래프 그려보자. 그러면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 두 개 만들어서 찍으시면 돼. 근데 아무래도 계산하기가 x0, x1 이런 게 편하겠지. 그럼 x0 넣어보자. y 얼마 나와요? 2. 그걸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0,2라고 표현하지. x1 넣어볼까?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점 두 개만 있으면 0,2에 점 하나 찍고 1,7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찍 좌대고 찍 끄어주면은 그래프가 완성돼. 안 어렵지? 두 번째 요 친구 이름이 다 있어요. 먼저 쉬운 친구, 요 친구부터. 요 친구는 y 절편이라고 하는데 A라인 망했다 하는 걸로 그래야지. 인생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점을 두 개를 찍어서 쭉 연결해주면 그래프가 돼요. 이때 이 친구 이름을 y 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y 절편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되느냐? 이 친구는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y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렇게 2라고만 적는데 실제로 사실 숨겨진 의미는 요 점의 좌표는 0,2다라는 얘기야.
그때 이 2가 y절편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y절편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되냐면 이 친구 이름이 그래프라 했지. 그래프가 그 다음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y축이라고 해요. 이 친구는요? x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점의 y값을 y절편이라고. 다시 y절편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한다. y절편이 뭐예요? 대답해봐. y절편이 뭐예요? 대답이 없어 둘 다. 그래프가 y좌표 아니지. y 누구와? 축에 y축과 y축과 뭐해? 만나는 좌표 점. 그래서 선생님이 스토리를 생각하라. 내용을 생각해야 대답이 쉬워. 뭐 이런 거야. 뭐 성욱이랑 중이가 어제 만난 시간 뭐 이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외우기가 편하겠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절표를 y절편이다. 다시 y절편이 뭐라고? 정확하게 말이 붙어있어요. 선생님 말하는 거 들었으면 똑같이 얘기하면 되지. 누구랑 누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 어려워. 내용을 생각해야 안 어려워. 글씨를 선생님 말한 글씨를 외우려 그러면 어려워. 내용을 생각해야지. 누구랑 누가 만나? 그 두 친구가 만나는 뭐가 있어? 방금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의 y좌표가 y절편이야. 다시 y절편이 뭐라고? 그래프가 y축을 만나면 점이 y절편이에요. 아, 점이 y절편이 아니고 그 점의 y좌표. y좌표가 뭔 말인지 알잖아. 다시 y절편이 뭐라고요? y절편이 뭐라고요? 그래프가 y축을 만나는 왜 그래프와 y축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한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 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의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와. 서웅이와 중이가 만나는 시간 이렇게 표현하잖아. 서웅이와 중이의 그건 되는 거죠. 그래프가 y축이 만나는 점 이렇게 표현하죠. 맞아요. 요건 나중에 이렇게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그러거든.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이 점의 뭐? 이 점의 y좌표를 y절편에 난다 했잖아. 집중해요, 집중. 다시 고성씨 대답해 봐봐. y절편이 뭐라고? 그래프가 y축이 만나는 점. 그 점이 y절편이야? 아니잖아. 네, 그 y축이고 뭐라고요? y축이다. 뭐라고요? 네, y축. 뭐라고요? 요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y 절편. 라는 표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대답이 나오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외워서 따라하라 그러면 안 따라해줘. 내용을 생각해야 나오지. 우리 결국 요 친구를 y절편이라 할 거잖아. 요 친구 뭐냐고.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잖아. 그걸 y절편이라 하겠다. 다시 고성식 y절편이 뭐라고요? y와 y와? y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이 y좌표이다. 뭔 소리야? 아, 이 점이 y좌표야? 뭔 소리야? 이 점 좌표가 뭔데? 이 아닌데? y 아닌데? 김중이 이 점 좌표가 뭐예요? 전화. 그 선생님 생각하고 집중해서 대답하라는 거야, 임마. 그럼 그래. 뭐? 요 점의 좌표가 0,인데 요 좌표 중에서 누구 좌표만? y 좌표만 떼서 y절편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라고 임마. 생각해야 되거든. 좀 전에 성웅이가 대답한 거 중에서 뭐가 티가 나냐면 앞부분은 지금 성웅이가 이해를 했어. 왜? 방금 전에 대답에서는 y축이랑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었거든. 단어의 위치가. 단어의 위치가 바뀌면 돼야 안 돼? 돼요. 걔네 둘이 만나는 거니까. 아니 뭐 성웅이랑 중이랑이나 중이랑 성웅이랑이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선생님이 얘기할 땐 그래프와 y축 E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네가 대답할 때 y축과 그래프가라고 대답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앞부분을 이해를 했다는 얘기야. 즉 너네 대답만 들어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그러면 뭐가 문제야? 선생님이 하는 말을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지. 단어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 선생님 설명해 준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돼. 그래서 y절편이라는 거는 뭐?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에 누구? y좌표만 떼서 y절편이 한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요점 참고로 요점에 y값 얼마겠어? 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 y 0 넣어. 이렇게 x값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는 방정식이 되는 거지. 요렇게 하면 역시나 똑같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우리가 x절편이라고 이야기한다. 얘는 근데 선생님 왜 여기가 y절편이 나왔어? 뭐? 역시나 y절편 나오는데 x값은 얼마야? 이잖아. 여기 0 넣으면 얘 나오잖아. 그래서 y절편은 우리가 식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절편, y절편 물어볼 때 대답은 똑같겠지. x절편 물어보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합니다. y절편 물어보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합니다. 요런 대답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너네가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로 연결이 돼요. 알겠지? 자, 기존에 있던 그래프 y는 2x라는 그래프 역시나 점 찍어보니까 이 친구 x에 0 나와 y 0 나왔어. 참고로 이 0,0의 이름이 뭐라 했지 아까? 원점이라 했고 O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요 원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친구였는데 뒤에다가 플러스 2를 붙여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0,0을 지나던 친구가 0,2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어. 요거를 우리가 평행이동이라 그래요. 요 평행이동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죠. 맞나요? 너네는 지금 여기에서는 요 중간에 여기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선생님은 원칙적으로 가르칠 거야. 뭐? 이 친구 지금 보니까 플러스 2가 붙으니까 위로 움직였지? 위로 얼마만큼 갔어? 2만큼 갔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Y축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래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래요. 물론 이 친구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고 얘기해도 되지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다고 얘기해도 되거든.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우니까 때려치고. 그래서 요 뒤에 숫자가 더 붙게 되면 Y축 방향으로 요 숫자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 원칙은 뭐냐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있잖아. 그럼 뭐 원래 식에서 Y 대신에 Y-2를 넣으시는 거야. 요러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식을 넘겨주면은 요 식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기울기 전까지 지금 다 배운 거고, 근데 막상 문제 보면 헷갈려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103페이지부터 풀 건데, 자, 주의할 거. 첫 번째. 성원아, 선생님이 요게를 뭐라 부르지? A 스텝이라고 그러거든. 여기 보면 스텝 2라고 적혀 있잖아. 이걸 B 스텝이라고 불러요. 그냥 왜냐면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요 스텝 2 말고요. 스텝 1 문제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먼저 지금부터 푸실 거예요. 근데 자, 숙제는 항상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돼? 땡! 땡! 틀린 거 고치기. 중이는 아직 오늘 처음 왔으니까 선생님이 뭐 딱 채점해 준 건 없을 텐데 원래 틀린 거 고치는 것부터 하지. 고치고 나서 그 다음 덜 푼 거 A 스텝을 푸시면 돼요. 그 다음 B 스텝 푸시는 건데,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도는 막 나중에 되냐? 진도는 막 이만큼 나갔는데 나는 A 스텝 아직 덜 풀었어. 그럼 진도 나간 데까지 B 스텝은 무시하시고, 이건 무시하시고 A 스텝들만 계속 푸시면 돼.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금요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1차 함수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금요일에 마무리해서 다 배울 거거든. 1차 함수 그래프 여기까지 성질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 쭉쭉쭉쭉쭉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A 스텝만 일단은 배우는데 끝까지 다 푸시고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연립방정식. 이번 시험 범위가 연립방정식부터지. 연립방정식 지금 서웅이 같은 경우는 A 스텝은 어느 정도 지금 풀려 있지? 맞아 아니야?
활용부터는 안 풀어놨는데 요 앞에서부터 중2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끝까지 A 스텝까지 다 풀었어.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연립방정식 A 스텝 덜 풀었지? 쭉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스텝을 다 풀어야 범위 안에 있는 A 스텝을 다 풀고 나야 B 스텝 푸는 것이 순서대로 푸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A 스텝 먼저 푸시는 거. 차근차근 해보고 문제는 또 정리해주고 일단은 지금 좀 까먹을 거니까 자 수업 시간에 풀 때 여러분 수업 시간 풀 때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한 문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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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게 집에 가서 숙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서 모르는 거 없이 해서 집에 가야 숙제하는 데 지장이 없겠지. 없진 않은데 덜 하겠지. 알겠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